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 어제 국내장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주요 투자 주체들의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외국인들의 순매도세 속에서 0.5% 떨어지며 890선에는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시장의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중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견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시에 종목 상담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드릴 텐데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던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영업손실이 785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2조 4,743억 원, 신규 수주 2조 6,7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21.4% 증가, 그리고 신규 수주는 유사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수주 목표가 기대보다 적었던 것은 미국 APT 수주 규모 약 3천억 정도를 시장 기대치보다 적게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2018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미국 APT 사업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양산 이전 개발 단계의 수주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ATP 외에도 해외 완제기 수출에서 기대되는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츠나와 그리고 하반기에 아르헨티나 등 T50 해외 수출 이슈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중 기대되는 T50 해외 수출을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782억 원, 영업이익이 173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실적 전망치 변경에서 목표 주가 하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지난 4분기 실적보다는 올해 기대감을 높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같이 4분기까지 연속 3개 분기 연속 실적 부진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새 출발을 앞둔 시점이고요. 상반기 기대되는 해외 완제기 수출이 향후에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일 기관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가 일단은 의미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한국항공우주였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성.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팀장 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어제도 2%대 강세 나타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의견 어떠실지 들어볼까요? 3, 2, 1. 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박용경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제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추천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9만 원 후반 10만 원 초반 선에서 추천 한번 드렸을 겁니다. 네. 1월 초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일각에서는 좀 고점이 아니냐, 고점이
고점이어서 투자를 하면 잘못하면 좀 크게 물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셨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지 않았냐. 외부적으로 지금 LG전자에서 프리미엄 가전들, 그리고 지금 LG전자의 그 가장 주축으로 할 수 있는 뭐 TV라든지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등 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랑받고 있는 제품들이 LG전자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LG의 이미지를 좀 개선시키면서 글로벌적으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지만, 지금 모든 부분들이 휴대폰 사업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실적을 가전 부분 쪽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인 상태다라고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일단 매수보다는 조금 1분기 실적을 1, 2분기 실적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인 진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관망세를 좀 지속적으로 좀 포트에 담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어제 장중에는 8%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3.4% 올랐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데 일단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3, 2, 1. 중국에서 날아온 호재성 뉴스였는데 신일섭 소장께 들어볼게요. 네, 신라젠 제 생각에 얼마 안 있어서 신고가 갈 것 같아요. 예. 이게 신라젠이 오르면서 간라젠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난해 이슈가 되었고, 지금 신라젠의 주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언론에서 아무리 뭐 신라젠이 지금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금 뭐 현상으로 나타내서 주가를 평가받고 있다고 아무리 비판적인 내용을 해봤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대세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굉장히 큰 세금을 내기 위해서 CEO가 신라젠 주식을 팔았다는 여론이 오히려 더 일어나면서 거기에 힘을 더 실어줘 버렸죠. 예전에는 뭐 많이 오른 다음에 뭐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을 때 저 고점에 파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 여론이 대다수로 돌아서는 반면에, 지금은 다 신라젠 편이에요. 왜냐면 저거 정부에서 신라젠 힘들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이 없으니 신라젠 팔아서 세금 낸 거다, 이런 여론이 부르고 있거든요. 모든 여론이 다 좋고.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다 NR이거든요. 투자 의견이 non-rated, 목표가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가를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 1년간의 보고서를 보면요, 한양증권, NH투자증권, 동부증권, 유안타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 지금 전부 투자 의견은 NR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NR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얼마를 목표가를 제시하겠어요. 근데 내용은 다 비슷해요. 결국 항암제 성공에 대한,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인데 그 중에 중국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게 항암제가 실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주가의 엇갈림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성공의 가능성을 더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10만원대 언저리에서 그 간라젠이라고 불렸을 때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 이격이 벌어지고 흔들림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여기는 뭐 신의 영역이다, 이제 뭐 버티지 못하는 약심장들은 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10만원대를 그렇게 4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다지면서 오히려 10만원이 바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면 이제 뭐 만원에서 10만원 간 거는 옛날 얘기고, 이젠 10만원에서 뭐 20만원을 가도 10만원이 예전에 만원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신라젠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장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여론도 다 그렇게 돌아서고 있고, 셀트리온이 간 자리를 신라젠이 채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3월 2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함께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 출발 분위기 보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매도로 어제 0.27% 하락했던 삼성전자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소폭 오름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은 0.45% 반등하면서 88,000원 선에서 시초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91,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내기도 했던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어제 종가 수준인 현대차 말고는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소차 넥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현대차 어제 1% 올랐었는데 어제 종가 수준에서 시작되고 있다 전해드리겠고요. 또 폭스바겐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LG화학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인데 오늘도 0.5%가량 오르면서 41만 원 선에서 주가 흐름 형성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네이버도 나란히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 0.5% 12.66포인트 상승한 2,497포인트로 2,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 됐고요. 코스닥도 어제보다 0.5%가량 올라오면서 889포인트로 890선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 지금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 강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3% 정도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신라젠도 어제 4% 가까이 올랐었는데 추가적인 움직임, 간라젠의 고지가 눈앞에 있다라는 분석도 앞서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역시 전 종목이 오름세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0.6% 정도 오르고 있죠. 어제 좀 조정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강세입니다. 메디톡스의 주가는 앞서 살펴봤었고 로에는 0.7% 오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대 또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른 상승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자,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종목 공개하는 시간이고요. 저희 먼저 수익률 자랑부터 좀 해볼까요? 박용경 팀장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세가 돋보이는 종목이죠. 12월 18일에 주셨던 한전기술이 지금 1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드릴 거고요. 신일섭 소장의 제주항공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1월 3일에 주셨었고 수익 두 자릿수 20% 이상 나고 있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한전기술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전기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한전기술의 주 사업 모델이 일단 그 원자력 기술 보유하고 있고 이제 원자력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그러니까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할 텐데요. 일단 저는 이명박 정부나 이런 정부의 그런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UAE 쪽으로 UAE 쪽으로 지금 원전 수출을 한번 했다라는 경험을 실적을 한번 쌓아놨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잘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원전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글로벌적으로 심어줬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데 일단 한전기술이 그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원전을 다 폐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눈을 글로벌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적으로 시장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이나 두산중공업 외에는 일단 원전에 대한 사업부들을 다 접었고요. 하지만 한전기술은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력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치킨 게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치킨 게임에서는 승리를 좀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전기술 이런 이 세 회사가
가장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 최근에 한국전력에서 수주를 했던 그 원자력 신고리 원자력 556호기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해외 영국과 기타 글로벌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월봉이나 주봉을 보시면 이제 막 차트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12월 제가 작년 말에 추천드렸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똑같고요. 지금 쌍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자리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그렇고요. 일단 우상향 자리에 있고 거래량이 지금 올라오기 전에 두 차례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바닥을 한 22,000원에서 25,000원 선에서 한번 다져주고 다시 한번 모멘텀을 살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해외 수주 뉴스가 한두 차례 정도만 더 나와준다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009년에 13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거의 지금 2만원 초중반, 지금은 3만원 초반까지 왔었는데 2만 후반까지 이제 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조그만한 뉴스에도 크게 이제 주가가 뻥튀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노리면서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괜찮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전기술부터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고요. 저희 이번에 신일섭 소장의 제주항공도 듣겠습니다. 20% 수익인데요, 소장님. 네, 지금 제주항공 2016년 이후에 지금 최고가고요. 진에어는 상장일날 종가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요. TA홀딩스 2015년 신고가 돌파했어요. 고점. 지금 저가 항공주들이 다 지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여름 휴가 때 항상 해수욕장에 사람 많이 몰린 인파 밑에 댓글 보시면 1위가 그거잖아요. 차라리 저기 갈 돈으로 5성급 호텔 디너 뷔페를 가세요. 그거 하나랑 차라리 저 돈으로 동남아시아 가는 게 낫습니다. 그거 두 개가 공감 1위거든요. 그런 생각의 씨앗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여력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주변에 되게 많더라도 안 가고 아직도 국내 여행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다들 갈 거고, 제주항공 이따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점점 이제 여행을 그냥 취미로 매달 한 번씩이라던가 1년에 두세 번씩이라도 가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LCC의 성장은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주항공은 그런 여름 휴가든 겨울 휴가든 매년 1년 내내 휴가를 가든 여행에 대한 그런 수요의 바탕을 두는 투자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은 오늘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10종목씩 준비를 하셨거든요. 박윤경 팀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 먼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와 변함이 없습니다. AJ렌터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J렌터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합병 이슈로 조금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다가 주가가 11,000원에서 거의 2만원까지 3개월 사이에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AJ렌터카 측에서 그 합병이 없던 것으로 하겠다,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그 순간 주가가 이틀 만에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으로 10,000원대로 다시 한번 회귀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9,000원 후반까지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12월, 1월, 2월, 3월 이 3개월 동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좀 차트상으로 좀 보여지실 겁니다. 일단은 9,000원에서 9,000원 후반은 한 일주일 정도만 갔으니까 언급을 좀 피하겠고요. 예.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를 쉼없이 한 두세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은 12,000원, 그리고 1월달에 한 번 12,000원 후반까지, 그리고 어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정도 또 12,000원 가량의 주가를 좀 움직임 형성하다가 다시 한번 11,000원 중반대로 회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그리고 만원에서 11,000원 초반을
횡보를 하면서 뭔가 누군가의 세력이 모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에서 지금 더 이상 11,000원 밑으로, 10,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 주가가 하방 방어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때 급락을 2017년 12월에 급락을 한번 했을 때 일단 갭 하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갭 하락을 이 부분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금 회사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적으로 매출이라든지 회사의 자금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영업이익이나 그 매출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렌터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그 상위 1, 2, 3위 업체, 4위 업체들이 시장 쪼개기를 하면서 그 포션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보장되어 있는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2016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떨어졌다가 2017년에는 2015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올해 올림픽에서는 렌터카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1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나와 봐줘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카시어링 그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LG 렌터카가 조금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시장에서 그런 기반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회사이기 보니까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시장에서도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갖춰진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뛰어들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분명히 11,000원 밑으로 지금 LG 렌터카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제주항공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저가항공사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과 모든 부분들이 지표들이 양호한 부분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TA홀딩스라든지 관련된 저가항공사의 주가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트렌드 자체가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 그리고 좀 올라가면서 그리고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이 별 차이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저가항공이 들어오면서 뭐 제주도 가는 거나 뭐 동남아 가는 거나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없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해외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저가항공사들이 여러 가지 연계형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올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쪽에 지금 사드 영향으로 지금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중국 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다 보면 일단 중국 쪽에 여행객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아올 때 제주항공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저가항공을 사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제주항공이나 다른 저가항공사에게는 큰 영향, 좋은 영향을 좀 실적 부분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제가 제주항공 추천을 드리지만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TA홀딩스라든지 저가항공사들은 분명히 포트에 놓고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대한광통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한광통신은 최근에 뭐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급락을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대한광통신은 제가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엄청나게 좋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트렌드 자체도 5G 트렌드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확보를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했던 기업 중에서는 그 테마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회사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과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된다면 일단 충분히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 제가 작년 3월 달쯤, 5월 달쯤이었나? 5월 달쯤에 추천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유를 하셨던 분, 계속적으로 뭐 분할 매도, 그리고 분할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 실현을 반복하시되 아직 전략 매도는 하지 마시라라는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뭐 제가 생각할 때 10,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웅진에너지입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좀 소개해드리는 기업인데요. 일단 정부에서 태양광, 작년에 태양광 쪽으로 태양광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두면서 말씀을 그 정부 정책을 좀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좀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아닌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OCI는 태양광주의 대장주죠. 그 못지않게 웅진에너지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웅진에너지가 지금 뭐 웨이퍼 가공 기술은 일단은 단결정과 다결정으로 좀 나눠지는데, 일단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결정에서 굉장히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매출을 잘 성장을 하고 매출을 좀 잘 이루어내고 있고요. 태양광 쪽에서 지금 기술력 장벽이 좀 점차 낮아지고 있게 중국 기업이 굉장히 좀 빨리 따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중국의 저가 노동력, 그러니까 저희보다 값싼 노동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노동력이 지금 그 웅진에너지의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지금 극복을 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기술력과 저가 비용에 대한 생산성,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서 좀 승리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흑자 전환을 좀 잘 이뤄냈던 기업이고, 올해도 태양광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웅진에너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당장 매수 신호를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하락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그 순간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매수 신호를 좀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카카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12만원 초반대 다시 한번 매수 사인을 드렸었는데, 뭐 말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뭐 생활 플랫폼으로 다가왔는 어느샌가 카카오톡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뭐 통신 수단이 거의 뭐 의사소통이 네. 거의 마비되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친숙한 플랫폼인데요. 네. 일단 이 카카오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다양한 그 카카오 이모티콘이 다양하게 이제 좀 인기를 받으면서 캐릭터 산업까지 지금 진출을 했던 그런 카카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카카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2만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제가 매수 신호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우상향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일단 120일선을 터치했고요.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장기 투자로서도 충분히 뭐 네이버나 뭐 삼성전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친숙한 생활 플랫폼이다 보니까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뭐 1년, 2년 이상 보유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당장은 10만원대지만 앞으로 20만원, 30만원대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은경 팀장께서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자신감,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신일섭 소장님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10위는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 2012년도 저가가 15,000원인데 6년 만에 20만 원 가까이 갔어요. 엄청나죠. 이런 그 지나간 주가를 보고 보는 거지만 얼마나 성장성이 대단했는가를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에 계속 목표 주가는 상향될 수밖에 없었고요. 증권사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해서 그걸 뒤따라가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펄어비스라던가 NC소프트처럼 PC에서 시작해서 모바일로 플랫폼을 옮긴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통적인 모바일 게임주인 컴투스가 다시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그 신고가가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뭐 그 서머너즈 워에 굉장히 큰 흥행 그리고 계속해서 그 흥행을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컴투스 프로야구, 이제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전격 시즌이 들어가면은 프로야구 게임도 많이 할 것이고요. 낚시의 신이라는 게임도 있어요. 요즘에 도시여부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낚시광들이 많은데 손맛을 느끼는데 모바일에서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낚싯대를 들여놓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컴투스의 낚시의 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낚시를 직접 하면서 모바일 게임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게임이 너무 다양하죠. 그리고 체스를 모티브로 한 RPG 체인 스트라이커가 지금 현재 유럽을 포함해서 41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국내 사전 등록 100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에 출시하는 이 게임 서머너즈 워의 그 장르를 따왔죠. 턴제 RPG로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뭐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죠. 이미 돈을 벌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굉장히 다채롭고요. 그쵸? MMORPG가 뭐 서머너즈가 뜨기 이전에 원래 그런 낚시의 신이나 프로야구 이런 간단한 게임들이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그 모바일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더 화려한 마법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도 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장 모멘텀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빨리 사야지, 안 그러면 확 튀어 올라갈 것 같고요. 9위는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지금 아세아 시멘트 잘 못 움직이는 이유가 레미콘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판매 가격의 인상을, 그 단가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연탄 가격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시멘트 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유연탄 가격이 상승을 해서 유연탄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하고 나서 그걸 판매 단가의 인상을 지금 전이를 시켜야 되는데 전이를 못 시키다 보니까 수익성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방 산업인 건설 회사들에서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 주장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번에 말씀드린 3개의 회사로 재편이 되어서 협상력이 강력해진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3개의 기업 중에서 누가 먼저 나서서 만약에 그 단가를 인상하면 나머지 2개의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굉장히 그 눈치 보기 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레미콘 앞에 레미콘이 있고 그 다음 시멘트가 중간에 껴여 있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있는 이 와중에 레미콘 가격과 유연탄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데 아세아 시멘트를 포함해서 시멘트 회사가 확 올릴 수 없는 건 건설회사와의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더딘 것 같고요. 8위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22일날 경제사절단 베트남에 방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참여를 하고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을 다 그 중국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롯데마트나 이마트 중국에 진출했지만 굉장히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베트남으로 눈을 돌렸죠. 그래서 2012년에 단체 급식 시장에 진출했고 현재 호찌민 중심으로 10개 급식장을 운영 중이고 4월 달에는 하노이 인근 물류센터가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CJ그룹의 손경식 회장이 동행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베트남에서 또 큰 건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CJ그룹이 뭐 이제 다 좋겠지만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식자재, 그러니까 먹는 거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그런 성장하는 인구의 그런 그 바탕을 해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7위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지금 일본에 집중 투자하고 있거든요. 일본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저 방사능 퍼진 국가에 가가지고 왜 돈을 쓰냐, 그래 너네 맘대로 써봐, 방사능 맞고 죽어라,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계속해서 일본에 가는 사람은 느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음 달부터 인천 후쿠오카를 매일 운행합니다. 강유미 씨가 후쿠오카 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후쿠오카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지금 후쿠오카 매일 운행 하는 걸로 바뀌고요. 그리고 인천 나리타 삿포로 노선을 주 5회 증편합니다. 지금 대도시는 완전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무안 간사이 공항 오사카죠. 간사이 공항 취항 예정입니다. 무안에서도.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지방공항들,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명분에도 되게 딱 맞아 떨어지고 지방에서 가려는 수요도 지금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 사람들도 이제 점차 여행을 가고 싶은데 굳이 인천공항을 안 올라와도 부산이든 뭐 다 무안이든 이런 쪽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 계속 얘기 드렸던 소도시들, 1시간 간격으로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소도시들을 엄청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소도시는. 앞으로 소도시만 해도 20여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너무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바가지를 쓴 경험이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서 공유가 안 됐지만 지금 다 발달되고 그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젊은 층 위주로 그런 것들을 뭐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나라 땅인데 자기네 땅인 것처럼 주차비를 받아먹거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불만들이 이제 폭발력을 가질 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항공들도 굉장히 싼 노선을 개발해버리니까 그 수요랑 불만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이렇게 개발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미리 이 일본 노선을 확대를 하고 소도시 노선을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항공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뒤에서 이제 후발 항공사들이 뛰어들겠죠. 가격 경쟁으로. 하지만 제주항공이 먼저 선점을 했다는 효과가 점차 시간이 갈수록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6위는 키움증권입니다. 증권사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718억 원 늘었는데 지금 3개월 전 4,509억 원보다 26.8% 증가했어요. 근데 그 중에 키움증권이 547억 원에서 1,131억 원으로 106.8%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를 기록했어요. 키움증권은 이제 완전 변신을 했어요. 이제 개미들의 증권사다, 브로커리지 중심이다. 그거 꼬리표는 이제 뗀지 오랜 것 같아요. 키움증권은 종합증권사로 이미 발판을 다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주가를 가져야 된다는 시장의 공감대에 따라서 지금 거의 신고가를 간 거고요. 키움증권이 지금 계속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증권사들도 이렇게 변할 거예요. 브로커리지 수익 지금 100년 무료다, 평생 무료다, 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에서만 수익을 얻을 수 없는데 제주항공과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이 미리 선제적 투자로 자기가 가장 브로커리지의 강자였고 여기서 머물지 않았던 거죠. 옛날에 코닥 후지필름이 필름 카메라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뀔 때 가만히 있었던 기업과 변신을 한 기업의 차이가 벌어졌었던 적이 있거든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브로커리지 어려운 거를 미리 알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미 다 생태계 전환 태세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 속에서 키움증권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키움증권은 오늘장에서만 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스타 소장님 5종목 봤는데요. 소장님, 특별한 손절가를 정하시는 종목은 없으신 거죠? 네, 지금 손절가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손절가를 터치하기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말한 목표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예,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손절가 의미 없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5위부터 1위 종목도 또 보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입니다.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주셨던 현대중공업도 이틀째 양봉을 그리고 있고요. 또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KB금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밤이었죠.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이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7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 여러 가지 대출 면에서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된 대출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우려감들이 이 은행주들의 하락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이제는 미국 금리 인상이 되었고 국내도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당연히 이 투심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밸류에이션도 PBR이 0.6배 이하에서 거래가 되는 만큼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외국인들의 러브콜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매도 매수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매수 가격은 뭐 큰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이죠. 7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외국계 매수가 7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 KB금융 지금 자리 무난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5위부터 1위 종목 남아있죠? 박윤경 팀장님. 네,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아스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최근에 24,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항공우주가 계속적으로 수주 뉴스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APT 사업,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타 말레이시아 등 아르헨티나나 말레이시아 등 완제기 사업들이 지금 수주를 할 것이라고 지금 그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높거든요. 높으면 일단 그 국내 항공 부품 회사들이 좀 수혜를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아스트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모아가야 될 시점,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15년, 2014년, 2015년 이후에 좀 주가가 10,000원 후반에서 20,000원 초반을 조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아스트의 가장 큰 필요한 부분이 이제 큰 모멘텀,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강력한 수주 한방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크게 증설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 왔다라고 좀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 지금 121선을 좀 지지하는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차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상승기에 좀 다시 한번 접어들었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강력하게 좀 해주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목표가는 10만원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0만원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 2분기 지금 올해 1, 2분기입니다. 상반기 때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다시 한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여러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아직 반도체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시장 규모, 그 점유율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바 인수권에서도 굉장히 잘 참여를 하면서 도시바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협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무리일 것 같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 무조건 도시바 기술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이 주가가 앞으로 2, 3년 뒤에는 8만원도 싼 주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중장기 투자를 염두해 두신 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매수를 하셔야지만 이 반도체 하락 시장에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종목 테스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초입 때 제가 좀 포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포인트는 흑자 전환 기업, 그리고 반도체의 장비주로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할
할 때 수혜주로서 조금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반도체 시장이 죽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과 영업이익이 이제 굉장히 좀 양호하게 잘 턴어라운드 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모멘텀도 지금 역시나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서서히 지금 한 2달 정도 간에 지금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 보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일단 이 자리 18,000원, 19,000원 사이 자리가 굳혀진 이후, 그러니까 횡보를 한 달 정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전고점에 다 왔습니다. 2017년 작년 하반기 때, 작년 그 7월 달에 하반기 초입에 보여줬던 그 좋은 모습에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좋은 모습이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하락이기 때문에 월봉을 보시더라도 23,000원, 2015년에 기록했던 이 자리가 가장 최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리에서 지금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삼성전기 좀 보시겠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MLCC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세라믹 콘덴서가 지금 삼성전기가 주로 밀고 있는 사업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좋은 매출을 좀 나와주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그 작년 초부터 지금 굉장히 지금 5만원대 주가가 지금 10만원의 주가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 10만원 자리가 지금 2017년 7월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부분은 확인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의 실적과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삼성전기 너무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솔브레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싱글래스 부분이 이제 실적 부분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시장에 굉장히 증권사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올 때 지금 좀 그런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17년 때 54,000원이었던 주가가 75,000원까지 한번 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5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등 신호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63,000원 주가가 지금 최근에 2018년 3월에 계속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18년 3월 13일, 그리고 오늘도 3월 22일, 한 2주 정도 사이에 계속 63,000원 주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쌍바닥을 찍었고요. 지금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입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그 싱글래스 부분,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내의 싱글래스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고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실적과 영업이 기대되는 부분,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차 있는 이 시점에 투자를 하면 실적이 확인되어 있는 부분, 실적이 확인될 때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주가는 기대감에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을 때, 그리고 시장의 평가가 아직까지는 꽉 차지 않을 때, 이때 한번 투자 포인트를 삼고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박윤경 팀장을 멘토로 삼고 매매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종목이 공개가 된 거고요. 신섭 소장님 5위 종목도 지금 보겠습니다. 네, 5위 펄업 있습니다. 예.
그 이른바 신작이 출시되었으면 그 전에 있던 전작이 그 어떤 그 이용자를 뺏기는 카니벌리제이션이라고 시장 침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니지, 물론 리니지랑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우리가 리니지는 누구나 다 알지만 검은 사막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해외에서 인기가 폭발적으로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했지만 리니지만큼 대중적인 인지도는 약간 떨어졌었어요. 그런 그 어떤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전작과 후작의 그런 그 관계에서 봤을 때 지금 원래 전작에 비해서 뭐 전작이든 플랫폼을 옮겼든 리니지 M이라든가 리니지 레볼루션에 나왔을 때 온라인에서 PC 게임을 하던 유저들이 약간 줄어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된 이유, 그러니까 이거를 신작으로 본다면 검은 사막 그 온라인 트래픽이 10% 이상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시장 침식이 일어난다면 검은 사막 모바일이 나오면 검은 사막 PC 온라인 게임을 하던 그런 유저들이 모바일로 옮겨가서 PC 유저들은 빠져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같은 IP, 지적재산권을 한 그런 게임들은 시장 침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걸 좋아하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나왔는데 더 구현이 잘 되면 글로 옮겨가잖아요. 여러 프로모션도 많고. 근데 오히려 이제 시장의 파이가 커져버린 거죠. 검은 사막 모바일을 했더니 예전에 검은 사막 PC 게임이 궁금해가지고 새로 계정을 파거나 부활을 시킨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신규 가입자가 65% 이상 늘었고 휴면 복귀 이용자가 45% 증가했어요. 휴면 계정이라고 불리다가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예요. 이거는 뭐 그런 거죠. 아주 젊은 세대들이 리니지 M을 처음 접했는데 그럼 옛날에 우리 아빠가 하던 리니지는 어떤 게임일까 하면서 PC 온라인 계정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플랫폼의 게임을 먼저 접한 그 세대들이 오히려 온라인 쪽을 부활시키거나 온라인을 하다가 접은 사람들이 또 계정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이제 항공권 가격 비교 서비스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스카이스캐너나 이런 데서 항공권 비교 많이 하거나 아니면 11번가 G마켓 뭐 이런 오픈마켓에서 항공권 가격 비교해서 사잖아요. 아니면은 제주항공이나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하거나. 카카오도 이제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항공권 바이 카카오 이게 나왔는데 카카오톡과 모바일 다음에서 항공권 예약,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가 또 이제 늘렸어요. 돈을 먹을 수 있는 옵션을, 돈을 먹을 수 있는 구멍을 정말 일주일에 2-3개씩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카카오는. 그리고 3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네. 인터넷 방송 사업자 과기부 등록제 법안을 발의했어요. 자한당 의원이. 근데 등록 요건을 보면은 BJ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문구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J의 경제적 이익을, 여기는 이제 결국에는 뭐 이건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별풍선 제한하겠다는 거죠. 별풍선 뭐 돈을 빌어다가 냈다가 다시 반환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뭐 자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BJ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한다는 거에서 이제 그 별풍선을 제한하게 되는 건데, 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이미 1일 100만 원 한도로 내렸어요. 자율 규제로 아프리카TV가. 근데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뭐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TV가 뭐 이게 그 수익이 준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지금 불확실성을 없애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위는 CJ CGV입니다. 지금 4월달에 사실 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거를 너무 기대하면서 다들 뭐 군대도 밀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들 뭐 그거에 대한 해설집도 지금 뭐 유튜브에 많이 뜨고 그거를 이제 하루하루를 뭐 디데이를 적어가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대작이 그렇게 나오기 이전까지는 큰 대작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곤지암이 나오죠. 곤지암 곤지암 쪽 측에서 그 병원주인가요? 건물주가 이제 소송을 걸었으나 기각이 되었죠. 그거는 이제 공포 영화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28일날 스크린 X로 개봉을 합니다. 이게 이제 3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도 스크린이 있어서 저번에 블랙팬서도 스크린 X에서 개봉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옆에서도 옆눈에서도 지금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완전 공포 영화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어쨌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기 전까지 이런
뭐 요즘 지만갑이라던가 이런 그 곤잠이라던가 여러 다양한 장르들이 소소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쪽을 보면요. 아까 베트남 얘기 나왔고 송정식 회장 이번에 따라가는 거 나왔고 CJ 프레시어의 베트남 진출 속도 얘기 드렸는데 CJ CGV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쪽이 약간 막히니까 다들 베트남 쪽으로 판 거거든요. CJ도 베트남 진출 첫 해에 400만 명이 연간 관람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1679만 명이 관람을 했어요. 자, 대단한 성장세죠,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화를 보는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전에 서편제 100만 갔다고 하면 대단한 거였는데 요즘에 1000만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커졌는데 이제 베트남도 점점 이제 영화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CJ CGV가 베트남 쪽을 공략을 하면 더 수익원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위는 휴젤입니다. 오늘 지금 그 보톡스주들 뭐 또 대단한데요. 지금 메디톡스 지금 5.5% 오르고 있는데 72만 원이에요. 지금 이제 보톡스주를 봤을 때 메디톡스가 대장이거든요. 왜냐면 메디톡스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예.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다른 휴젤이나 대웅제약, 휴온스가 가는 때는 언제냐? 메디톡스가 이른바 퀀텀 점프, 물리학에서 나오죠. 갑자기 개구리가 뛰듯이 확 뛰는 거. 퀀텀 점프를 하면서 70만 원을 돌파해버릴 때, 그럼 이제 1등주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후발주도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위를 말씀드렸잖아요. 메디톡스가 먼저 70만 원을 돌파했으니 휴젤은 이제 60만 원을 돌파해야죠. 지금 60만 원이 돌파됐거든요. 신고가도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달에 기록했던 62만 2,900원. 그리고 대웅제약 6% 급등하면서 2018년 1월 달에 기록했던 22만 7,500원에 근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톡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보톡스를 내놓을 휴온스의 보톡스가 휴톡스예요. 그래서 휴온스는 지금 2017년 바닥이 6만 원대였는데 4만 5천 원, 6만 원, 지금 10만 원을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신고가가 거의 눈앞에 있고 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부 마디 지수대를 돌파했어요. 이른바 뭐냐면 메디톡스 70만 원, 휴젤 60만 원, 대웅제약 20만 원, 휴온스 10만 원. 이 마디 지수대가 중요한 게 거기를 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보통 59만 5천 원, 무슨 5만 9천 원. 네. 이런 데가 고점이 잡힌 데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 일상과도 같아요. 수학 점수가 80점을 넣기 힘들고 79점을 계속 맞다가 80점을 돌파하면 88점을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C&D, 코넥스 시장에 있지만 이것도 지금 급등을 했고요. 바이오 C&D도 이제 그 뭐 생산 시설은 갖춰놨기 때문에 진출할 지금 계획이 있고, 이걸 보니까 엘러간의 주가를 다 빼먹은 거거든요. 지금 보니 엘러간이 2015년부터 쭉 하락세잖아요. 지금 이제 뭐 반등기에 왔는데 엘러간이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후발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보톡스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 다른 나라는 대표 기업이 딱 한 개 있거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한 4-5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단 좋아요. 군단을 형성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엘러간이 지금 떨어진 이 부분을 국내 이 보톡스가 다 차지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메디톡스가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면 오히려 좋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 가운데 1등주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 후발주가 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후발주가 가고 이렇게 되면 더 단단해져요. 보톡스 업종이란 게 형성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러면 시장에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업종의 종목이 하나밖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때는 힘이 약한데 업종의 다양한 종목이 다 상장되어 있고 1등주든 2등주든 후발주, 선두주를 중심으로 다 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강해져요. 주총이 오늘 열리는데 지금 춘천 거두공장에서 열려요. 지금 손지훈 대표 신규 선임권, 이거 동화약품에서 그때 모셔온 분이잖아요. 지금 그 휴젤 그 세계 그 글로벌화를 앞두고 동화약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몇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데려왔는데 이제 제약업체에서 모셔온 거죠. 어떻게 보면 제약업체에서 바이오업체로 모셔온 건데 이런 게 많아요. 제약업체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을 바이오업체에 데려와서 바이오업체가 기술은 좋지만 이런 세부적인 이런 실무들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부분을 모셔오는데 오늘 주총에서 아마 통과 예정이고 거의 확실이죠. 그리고 감사위원 정병수 전 3.1회계법인 회계사 신규 선임 건 있습니다. 이거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고요. 일단 휴젤은 이 주총을 지난 다음에 60만 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메디톡스 70만 원. 앞으로 지금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뭐 신고가를 갈지 내일 신고가를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톡스주는 휴젤이든 메디톡스든 대웅제약이든 휴온스든 어떤 거라도 이거를 뭐 배분해서 가져가셔도 좋고, 지금 셀트리온이 빠져나간 가운데 신라젠이라는 항암제가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2형제가 아직 남아있죠. 네. 그리고 또 한 덩어리는 여기에요. 보톡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좋은데 뭐 신라젠이 뭐 이런 항암 쪽이 불확실하고 나는 부담스럽다 하면은 지금 이미 써지고 있는 보톡스 이 주식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휴젤이 신고가를 간 다음에 어느 정도 더 갈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님 종목 변동은 없으셨고요. 왜 지속적으로 들고 가야 하는 건지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을 보여드렸는데 두 종목이 겹쳤었죠. 카카오와 제주항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는 오름폭을 조금 확대해서 2,5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89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오르나 좀 봤더니 앞서서도 확인하셨죠. 코스닥 쪽에서는 메디톡스를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고요. 증권, 2차 전지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